같은 경기를 본 사람이 맞을까? 영국 언론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의아한 혹평을 내렸다. 현지 매체가 손흥민에게 선발 출전 선수 중 최저 평점을 매겼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남기지 못했다. 전반전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몇 차례 기회를 동료에게 제공했다. 후반전에는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찬스를 많이 잡지 못했다. 90분 풀타임을 뛰며 슈팅을 1개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던 토트넘은 뉴캐슬전에서 패하며 연승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시종 공격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뉴캐슬 원정 징크스도 끊지 못했다. 에이스의 숙명이라지만 캡틴 손흥민에게는 유독 가혹한 잣대다. 영국 풋볼 런던이 경기 후 공개한 토트넘 선수 평점에서 손흥민은 5점을 받았다.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는 공동 최저점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게 노력했지만 박스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어려워했다고 평을 달았다.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윙어 윌슨 오도베르가 손흥민과 같은 평점 5점을 받았다. 교체 투입된 선수를 포함해서는 티모 베르너가 4점으로 최저점이다. 교체 출전에 자책골을 유도한 윙어 브레넌 존스는 7점을 받아 공격수 중 최고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시즌 3호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열심히 뛰었지만 동료들이 키패스를 넣어주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다. 손흥민은 슈팅 1회에 그쳤다. 토트넘은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전반전 뚜껑을 열어보니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뛰고 쿨루셉스키가 센터 포워드를 맡았다. 손흥민이 전반 14분 좌측면을 뚫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쇄도하는 선수들이 없어 슈팅은 나오지 못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내준 공을 사르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가 막았다. 손흥민은 전반 26분에도 좌측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계속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다. 토트넘 소식통 스퍼스 웹도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5점을 주며 골을 넣으려고 노력했으나 전반전에는 불가능했다. 후반전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옮겨갔으나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흡사 레스터 시티전이 연상되는 평가였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주는데 그쳤다. 풋볼 런던은 초반 솔란케에게 크로스를 보내는 등 밝은 순간이 있었지만 주장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았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구신민은 평점 6점을 주며 어설픈 터치로 몇몇 황금 찬스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후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작정한 듯 손흥민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의 기사가 쏟아졌다. 풋볼 365는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토트넘의 공격 3인조 중 다른 선발 선수였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상승 궤적에 있지 않다. 그는 토트넘에서 훌륭한 선수였지만 과거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손흥민은 더 이상 대체불가 선수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뀌어야 한다. 손흥민은 여러 옵션 중 하나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대에 맞서 선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 여기에는 어떤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다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풋볼 365는 이것은 단지 손흥민이 개막전에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17골을 넣었지만 그중 거의 절반은 초반 10경기에 나왔다. 이때에는 토트넘이 마치 우승할 것처럼 환상적인 경기를 펼치던 시절이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이후 15경기에서 단 5골만을 기록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근 10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며 축구는 빠르게 변한다. 손흥민을 빼고 윌슨 오도베르를 넣어야 한다는 말은 일주일 전만 해도 미친 사람이나 할 법한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 추진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매체 HITC는 스코틀랜드 대표팀과 첼시 출신 크레이그 벌리의 입을 통해 손흥민 때리기에 나섰다. 벌리는 토트넘은 레스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패스와 마무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손흥민과 메디슨을 포함한 공격진이 그랬다. 절대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상대를 한 수 아래로 보고 너무 방심했다. 이런 건 빅클럽이 하는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트넘의 태도는 추가골이 터질 거야 라는 오만함이었다. 잘못된 패스가 있다면 선수들 중 누군가 충분하지 않으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당황스러웠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 또한 손흥민을 비판했다. 오하라는 후반전 손흥민은 충분치 못한 활약을 펼쳤다.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전반전에 상대를 끝내야 했다라며 손흥민을 전반에 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손흥민은 이 같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에버턴전에서 멀티골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슈팅 정확도 100%, 기회 창출 1회, 패스 성공률 80%, 롱 패스 성공률 50%, 걷어내기 2회, 리커버리 5회,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했다. 공수에 걸쳐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풋몹은 손흥민에게 평점 9.0점을 줬다. 이는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손흥민에게 9.0점을 부여했다. 이 역시 팀 내 최고였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도 팀 내 가장 높은 평점 9점을 줬다. 풋볼 런던은 픽포드에게서 공을 빼서 득점을 터트리기 전 왼쪽 측면에서부터 끝까지 압박하는 모범을 보였다. 그보다 더 이전에는 로메로에게 큰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MOTM으로 선정됐다. 17,7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5.8가 손흥민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선택했다. BBC 선정 2주의 팀 EPL 사무국 선정 2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선정되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한 경기만에 악몽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의아한 것은 유독 정성적인 평가에서 손흥민이 억가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실 레스터시티전에서도 기계적 평가를 하는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은 나쁘지 않았다. 7.2점으로 선제골 주인공인 포로 7.7점, 솔란케 7.4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이날 뉴캐슬전도 마찬가지였다. 후스코어드닷컴은 6.9점, 소파스코어는 7.4점, 풋몹은 7.4점을 매겼다. 세 사이트 모두 손흥민이 토트넘 내 최고 평점이었다. 상대의 견제도 심했다. 전반 28분 손흥민이 수비수 로이드 켈리 가랑이 사이로 공을 드리블한 뒤 돌파했다. 켈리가 손을 써서 막았고 경고를 받았다.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37분 드로인 후 켈리가 좌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반스가 마무리했다. 뉴캐슬이 1-0으로 기선을 잡았다. 전반 추가 시간에도 손흥민이 계속 좌측면을 뚫고 메디슨에게 연결했다. 하지만 메디슨이 반칙으로 넘어졌다. 뉴캐슬이 전반전 1-0으로 리드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브레넌 존슨이 투입되며 파페 사르가 빠졌다. 전반전 왼쪽 윙에서 뛰었던 손흥민이 톱으로 올라왔다. 토트넘의 공격 횟수는 늘어났지만 마지막 세밀함이 떨어졌다. 손흥민은 후반 10분 첫 슈팅을 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직접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 박스 앞에서 오른발 슛을 때렸다. 공이 발에 빗맞으며 오른쪽으로 휘어나갔다. 후반 12분 행운의 자책골이 나왔다. 메디슨의 중거리포를 골키퍼가 막았다. 튀어나온 공을 브레넌 존슨이 밀어 넣었다. 골키퍼 손에 맞은 공을 수비수 댄 번이 걷어내려다 자책골이 됐다. 토트넘이 1-1 균형을 잃었다. 토트넘 수비는 한 방에 뚫렸다. 후반 33분 뉴캐슬이 역습 상황에서 한 번의 롱패스로 토트넘 수비를 뚫었다. 머피가 내준 공을 이삭이 마무리했다. 뉴캐슬이 2-1로 달아났다. 결국 토트넘은 원정에서 1-2로 패했다. 손흥민이 분전했지만 결과는 따라오지 못했다. 축구 전문 통계 업체 풋몹은 94%의 패스 성공률 36회 시도 34회 성공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기회 3회를 창출한 손흥민에게 평점 7.4점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말 그대로 고군분투한 손흥민이지만 억가에 가까운 평가도 있었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는 이날 손흥민에게 5점을 부여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움직였지만 정작 별다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교체로 들어온 존슨에 대한 평가. 이날 단 하나의 크로스 성공도 기록하지 못한 존슨에 대해 골드는 평점 7점을 주면서 박스 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냥 최전방이 부진해서 아쉬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흥민이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다. 멋진 움직임을 통해 문전 앞 단독 기회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윌슨 오도베르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네지 않았고 손흥민은 분노를 표출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이날 선발 라인업에 손흥민, 골키퍼 굴리에모 피카리오를 포함해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라두 드라구신, 데스티니 우도기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 파페 사르, 윌슨 오도베르, 데얀 쿨루셉스키를 내세웠다. 지난 EPL 2라운드 에버튼전에서 2골을 몰아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손흥민은 2경기 연속골에 도전했다. 풀타임 활약을 펼쳤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득점 기회는 있었다. 후반 25분 페널티 박스 앞 중앙에 포진한 손흥민은 뒤에 있는 오도베르에게 감각적인 패스를 건넸다. 이어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갔다.
오도베르가 패스만 건네면 골키퍼와 맞설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도베르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수비수 2명이 기다리고 있는 페널티 박스 중앙을 향해 돌진했다. 손흥민은 오도베르의 움직임을 보고 왼쪽 페널티 박스로 이동하며 마지막 패스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오도베르는 손흥민을 무시하고 그대로 슈팅을 날렸다. 물론 오도베르로서도 충분히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노마크였던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하는 것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결국 오도베르의 무모함은 수비수에게 막혀 유효 슈팅으로도 연결되지 못했다.